안녕하세요. 고품격 한자 토크쇼, 고품격 주역 토크쇼, 고품격 개사전 토크쇼 마이동풍의 송우현 김고은 이동풍? 마이동풍은요 주역과 개사전을 중심으로 격주마다 이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멤버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런 방향성을 좀 짚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양옆에 이제 두 도양고전의 고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렇게 해볼까요?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면은 새벽에 물 제일 깨끗하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물 고여가지고 좋아요. 혼탁해지는 거 아시죠? 좋아요. 몇 시 정도의 혼탁함인가 나는? 저는 도양고전을 거의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6시로 하겠습니다. 6시에 송우현입니다. 네. 우연히가 6시면 저는 그래도 아침잠 푹 자고 일어난 시간대의 한 11시, 오전 11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러면 오후 2시쯤 하겠습니다. 두 분보다는 그렇죠. 뭐 1, 2년 정도 더 읽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겸손하신 저는 편이네요. 네, 아니 워낙 고인물이 많아서 아, 저는 혼탁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 청정하다. 그럼 어떤 도양고전을 공부해 오셨는지 뭐 간단 자기소개랑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천자문이랑 논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논어는 우연이랑 읽었었고 천자문은 고은이랑 읽었어. 소학 같은 것도 읽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읽진 않았으니까 그거는 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천자문이랑 논어 정도? 11시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일찍 해야 됐던 거 아닌가? 천지? 천지 현황, 우주? 홍... 아, 저는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공부가 되게 잘 맞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좀 그런 거 너무 좋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저희는 언제쯤 잘 맞는 거예요? 혼자는 순간 너무 안 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주역을 조금 개사전 조금 읽으면서 요즘에 열려전을 읽고 있고요. 열려전이라고 하면 보통 그 물에 이렇게 남편 따라 죽은 이런 여자들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원래 열려전이라는 책 자체는 그 여러 여자들이란 뜻이에요. 열려 자체가 그래요?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건데 당시 사회에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읽을 수 있는 텍스트여서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고 그리고 또 동은 쌤이랑 같이 한문이 예술이라는 초등학생 한자 예술 프로그램 철학 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문으로 유튜브도 있는데 유튜브 링크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좋겠죠? 저는 그 동훈이랑 그때 논어 잠깐 공부했던 거 빼면은 진짜 거의 처음입니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런 거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고은이 또 꼬드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몇 년 동안 지금 매년 이제 고은한테 꼬드겨져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찍게 됐어요. 나 진짜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보면 이런 거 하고 있어. 네. 내가 하자고 해서 실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무조건 득이야. 진짜 무조건 득이야. 알아두세요 여러분. 제가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당신한테도 득이 돼서. 그래서 먼저 오늘은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니까요. 각자 이제 주역이나 개사전의 어떤 첫인상이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은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그 아이패드에다가 주역 원문이랑 한글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책처럼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역 대전이라는 사이트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정말 고전 번역하시는 분들이 열일하고 계셔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같이 감사 인사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많은 진짜 도움, 다 있더라고. 많은 다 도움을 있어, 받고 다 있어요.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색상이 무슨 색상이죠? 홈페이지 색상이? 그 연한 파스텔 톤 하늘색이에요. 약간 확대해야지. 연한 파스텔 톤 하늘색이거든요. 제가 여름 뮤트여가지고 뭐야? 여름 뮤트여서 일단 이런 색상을 보면 반가운 그런 게 있어. 근데
원래는 되게 마이너한 색상이었어가지고 여름 뮤트들 아마 보시면 공감하실 텐데 일단 이런 색상 보면 좀 반가워. 아 나랑 좀 잘 맞는다 이 홈페이지. 약간 나 좀 보시면 좀 잘 어울리잖아요. 얼굴 약간 저기, 환해 저기 한번 보이잖아요. 보여주세요. 얼굴이 좀 환해 보이잖아요. 연락 한번 드릴까요? 얼굴 홈페이지에 띄워달라고. 얼굴을 홈페이지.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홈페이지 봤을 때는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아 나랑 좀 잘 맞는구나. 저도 뭐 이렇게 인상이 좋진 않았어요. 일단 이 두께만 보셔도 숨이 그냥 턱 막힌 두께잖아요. 그래서 좀 좋진 않았고, 근데 이제 막상 또 읽어보니까 약간 좀 더 열받아. 한자로 문장이 쭉 있고 그거의 뜻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뜻도 한자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자를 풀어놓은 뜻인데 한자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그치. 분명 해석인데 해석 같지가 않다.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불친절하게 느껴져서 되게 사실은 좀 열이 좀 받았다. 근데 어쨌든 개사전의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상전을 지금 저희가 다 읽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전을 읽고 나니까 조금 이런 건 좀 다르게 보이더라. 첫인상 때랑 조금 달라진 점? 잘 모르겠어. 근데 그죠. 두시도 잘 모른다. 나는 근데 저는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어. 뭔 책을 읽어도 항상 읽으면서 알았던 적이 없고 저도 그게 계속 인상 깊었어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해석의 대상이니까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그게 좀 처음에 어지럽고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매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해석을 그냥 되게 적극적으로 해버려도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 추천한 거야. 이렇게 또 그래서 저는 좀 일부러 좀 뭔가 근본 없는 해석을 좀 해본다던가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막 갖다 붙여본다던가 이런 게 저한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외래어인데도 막 한자 뜻 갖다 붙여보고 막 이런 거를 저는 좀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좋아.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음... 동훈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약간 쌤보다는 동훈이도 수학의 정석이야. 저는 대놓고 수학의 정석인데 저는 이 너무 둘의 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진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저한테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신선하게 느껴지고 재밌게 느껴져. 저는 이제 고은이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우연이를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동양 고전이 쓰여진 시대와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다를까?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려면 뭔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사전에서도 회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 후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걱정하거나 뭔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단어인데 이렇게 뭔가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했다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든지 간에 그렇게 그런 감정이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불안과 그때 그 시대 때 해석하고 바라보는 불안이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제가 동양고전을 보면서 좀 보는 포인트 같아요. 개사전 읽으면서 그럼 기억에 남는 문장 있으면은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개사전 상 10장 2절에 있는 문장인데요. 이게 제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던 문장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시 군자 장유이야 장유행야 문언이 이언 기수명야 여향 무유원근 유신 수지래물 비천하지 지정 기숙능 여자. 해석을 쭉 해보면 군자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명령을 받음이,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아가지고 멀고 가깝고 그윽하고 기품에 상관없이 미래의 일을 아니 천하의 지극히 정밀한 자, 정말 정밀한 자가 아니면 누가 여기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장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애랑 절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한다고 사실 능사는 아니잖아. 할 때는 마음이 되게 편할 수는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엉망진창이 돼서 그게 나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이 시대는 진짜 죽는 거예요. 오늘날엔 죽기까지는 그렇죠. 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죽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죽어도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두룩 뻑뻑하잖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점을 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 유행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묻는다. 점을 치는 게 묻는 건 거죠. 이제 그러면 점을 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이제 그 뒤에 문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점을 치는 거가 내가 물어봤을 때 그 돌아오는 게 메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 오겐키 데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본 영화가 좀 러브레터? 떠올랐거든요. 이 메아리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왜 산에 올라가서 부끄럽다고 작게 외치면 야호 이렇게 하면 절대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아리를 들으려면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서 엉덩이 힘 팍 주고 있는 힘껏 쥐어짜가지고 우렁차게 외쳐야지 메아리가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 내가 물었고 그것에 대한 점으로 대답을 들으려면 메아리로 나한테 그게 돌아오려면 내가 성심성의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눈앞에 보는 대로만 해석하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주변 것까지 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이동풍 약간 인트로처럼 소개랑 간단한 첫인상, 인상 깊었던 문장 뭐 이런 것들 나눴는데요. 다음 편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동풍의 송우현, 이동은 김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